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이 마련됐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데 그 이유와 필요한 대책을 취재했습니다. 내포 신도시에 전국 최초의 반려동물 종합 기반시설이 조성됩니다. 충남도와 충남대가 손을 잡고 내포 캠퍼스 부지에 반려동물 관련 제품 연구 개발과 실증을 위한 종합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서산시가 가로림만 1,500헥타르 해상에 낙지 산란장과 서식장을 조성합니다. 낙지 16,000여 마리를 방류한 가운데 다음 달에는 먹이 제공에 나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나갔다가 폭행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법조항은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던 남성이 구급대원 얼굴에 발길질을 해댑니다. 팔을 뻗어 막아보지만 달리는 차 안이라 쉽지 않습니다. 상태를 묻는 구급대원의 얼굴을 갑자기 때리기도 합니다. 자신을 구조하러 온 구급대원을 아무 이유 없이 때린 겁니다. 최근 5년간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모두 28건.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폭행 사건이 끊이질 않자 충남 소방본부에선 가해자를 직접 체포해 수사하고 공무집행 방해죄보다 형이 무거운 소방활동 방해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폭행 사건 발생 시 폭행 피해 대응팀을 신속하게 가동해서 경찰과 공동 대응 후에 소방 특사경이 직접 수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음주 등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감형할 수 없게 관련 법률도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에 그쳤습니다. 소방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를 해서 한 7건 정도가 현재 징역형으로 선고를 받은 게 있고요. 한 17건 정도가 벌금형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소방기본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초범이든 재범이든 관계없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최고의 벌칙을 적용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구급대원이 되레 폭행당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내포 신도시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종합 기반시설이 조성됩니다. 충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반려동물 원 웰페어 밸리 조성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027년까지 400억 원을 투입해 충남대 내포 캠퍼스 부지에 반려동물 관련 제품 연구 개발과 실증을 위한 종합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이번 사업은 충남대 내포 캠퍼스 설립과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충남도는 내포 신도시가 반려동물 산업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가로림만에 낙지 산란장과 서식장을 본격 조성합니다. 시는 대산읍과 팔복면 등 가로림만 해역 4곳에 낙지 16,000여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번에 방류된 낙지는 인공교접을 통해 산란 준비를 마친 것들입니다. 또 다음 달에는 바지락 1,200kg을 먹이로 제공하고 하반기에는 낙지 7,000마리를 추가로 방류할 예정입니다. 시는 오는 2027년까지 30억 원을 투입해 1,500헥타르 해상에 낙지 산란장과 서식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운영하는 농작업 지원단이 2024 국가대표 브랜드 자치단체 우수시책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충남도 농업정책과 김시명 주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충남 농작업 지원단이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서 자치단체 우수시책 대상을 수상했죠. 이 내용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국가대표 브랜드 인증 제도로 대표성, 만족도, 신뢰성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충남 농작업지원단은 농번기 적기 영농 지원과 심각한 농촌 인력난 해소 등 농업 분야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높은 점수로 선정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충남 농작업 지원단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농작업지원단은 충청남도와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도내 14개 시군과 지역농협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현장에 농작업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5개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농업 현장의 전폭적인 호응으로 2019년 20개소, 2020년 54개소, 2021년 83개소, 2022년부터 2024년에는 109개소 전 지역 농협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운영 성과와 또 앞으로의 계획도 짚어주시죠. 올해 사업 시행 7년 차인 농작업지원단은 중소농가 및 전업농가의 농번기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인력 부족 문제 해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소고령농가 12,617호에 5,948헥타르의 농기계 작업을 지원하였고, 영농 규모가 큰 전업농가 3,396호에는 36만여 명의 영농작업 인력을 중개하여 적기영농 추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남도 농작업지원단은 농협과 함께 미래 농업 인력 부족 심화와 고령농의 은퇴 및 초경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도 농업정책과 김시명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29일) 예산 충을사와 도중도에서 매헌 윤봉길을사 상해의거 92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예산군과 매헌 윤봉길 월진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기관 단체장과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상해의거 기념 달해와 추모가 합창, 윤봉길을사 선양 유공자 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인 애국단원이었던 윤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상해 홍코우 공원에서 열린 천장절 겸 전승기념식장에 폭탄을 투척했으며 상해의거로 일본군 사령관 등이 현장에서 숨지거나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주말 태안과 당진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28일 낮 12시 40분쯤 태안군 남면 양잡리에서 산불이 나 진화 차량 7대와 인력 17명이 4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비슷한 시간인 낮 1시 20분쯤에는 당진시 정리면 신시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진화 헬기와 차량, 인력이 긴급 투입됐습니다. 불은 임야 500제곱미터를 태우고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전국 산불 재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라며 철저한 불씨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태안 당안포구 인근에서 해루질을 하던 50대 남성이 밀려든 바닷물에 고립됐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27일 밤 11시쯤 태안 당안포구 인근에서 해루질을 하다 물에 빠져 떠내려가고 있던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남성은 인근 항구로 옮겨졌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안해경은 간조 시간을 확인하고 구명조끼 착용하기 등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성 남당항 바다송어축제가 지난 주말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은 이번 축제에서는 바다송어 잡이체험과 시식회, 바다송어 요리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바다송어는 남당항이 접한 천수만 양식장에서 키워져 흙내음이 없고 맛과 향이 뛰어난 게 특징입니다. 축제는 다음 달 7일까지 이어집니다.
서산의료원과 서산중앙병원이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연중 운영됩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취약계층 환자에게 24시간 공동 간병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지원 일수는 1명당 1년에 30일입니다. 지원은 담당 의사 소견에 따라 최대 15일까지 추가로 가능합니다. 단 보험으로 간병비를 보상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예산 무한천 파크골프장과 그라운드 골프장이 다음 달 2일 재개장합니다. 예산군은 수해 피해 시설물 보수와 관리동 신설, 잔디 보강 등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골프장 잔디 보호를 위해 매주 월요일은 휴장할 방침입니다. 골프장 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교육체육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서산의 교통안전 의류를 기증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만나 반사광 모자와 조끼 300세트를 전달했습니다. 반사광 모자와 조끼를 착용하면 야간에 작은 불빛만 비춰도 착용자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기증품은 폐지 줍는 어르신과 환경미화원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시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9일 수청초등학교 앞에서 올해 첫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캠페인에는 당진경찰서와 당진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현수막 등을 활용해 교통안전을 당부했으며 저학년 학생 13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횡단보도 보행 방법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과수화상병 발생에 대비한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9일 기술원에서 열린 훈련은 표준행동요령 5단계인 의심신고와 예찰 확인, 시료 채취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실제 과수화상병 발생 시 방제 명령부터 완료까지는 평균 6.2일, 손실보상 청구서 제출일로부터 지급까지는 평균 57일이 소요됩니다. 기술원은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과수화상병 대응 역량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태안군이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수산 공익직불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어업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거나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종합소득금액 합이 4,5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대상자에게는 130만 원이 지원되고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28일까지 태안군에 하면 됩니다. 태안 세계 튤립꽃 박람회 관람객이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박람회를 열고 있는 코리아 플라워 파크는 지난 2006년 태안 꽃축제를 시작한 이래 누적 관람객이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아 플라워 파크는 다음 달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일부터 7일까지 태안군민 입장료 할인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산군이 야영장 오수 처리 시설을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야영장 14곳으로 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위법 사항을 발견할 경우 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야영장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농업용수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 공공기관이 도민 문화향유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29일 충남도와 15개 시군,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등 100여 명은 문화정책 합동연수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충남도와 시군은 올해 업무계획과 기관별 협조 사항을 논의하고 공공기관은 기관 소개와 시군 협업사업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를 개최한 당진시 등이 문화정책 우수 시군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